자, 이번에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 하시죠.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밤사이 미국 증시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S&P와 나스닥은 신고가를 경신했고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했는데요. 네. 관세 관련 이슈들이 또 밤사이 많이 나왔죠.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게 엄포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50일 내에 휴전을 하지 않으면 네. 100% 관세 부과하겠다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50일이 너무 길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데드라인을 오늘부터 카운트 해가지고 10일부터 12일 이내에 네. 휴전하지 않으면 역시 관세 부과하겠다. 그렇죠. 100% 이렇게 이제 좀 변경을 했는데 네. 이제 그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원유를 수입하는 교역 대상국도 그렇죠. 포함된다라는 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푸틴하고 그동안 잘 지냈는데 매우 실망했다. 네. 예, 이런 얘기까지 덧붙여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관세가 새로운 국면으로 또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또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가 이제 태국하고 또 캄보디아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태국하고 캄보디아에도 휴전하지 않으면 36% 관세 부과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쪽은 국경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 뭐 관세가 만능 해결사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예.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지금 뭐 각국에 대한 관세 경고를 또다시 내놓은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증시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나스닥과 S&P 500은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뭐 증시가 많이 과열됐다 이런 경고음도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시티은행이나 시티뱅크나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지표들이 있어요. 네. 뭐 시장 심리 지표라든지 아니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비수익 기술주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2022년 이후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열돼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동안에 지금까지는 계속 낙관적인 전망 때문에 증시가 상승했는데 혹시라도 경기 지표 쪽에 실망스러운 지표가 나오거나 실망스러운 정책이 나오면 급락할 수 있다라는 네. 경고도 덧붙였고요. 최근에 또 이상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밈주식들이 급등하는 그렇죠. 현상이 맞습니다. 있었고요. 그다음에 암호화폐 관련주들 중에 뭐 신규 상장주들이 급등하는 그런 이상 현상도 있었는데 오늘은 다행히 이런 종목들이 급락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었습니다. 네. 반면에 또 증시 목표가 자체는 월가에서 계속 올려잡고 있는데 오펜하이머가 밤사이에 또 주목을 받았거든요. 7,100이라는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마감된 S&P 500이 보니까 6,389 네.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목표 주가를 그동안에 목표 지수를 이제 5,950으로 정했었는데 7,100까지 올렸습니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무역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이유를 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지금 견조한 기업 실적이라든지 AI가 확대되고 있고 트럼프 감세안 이 정책 효과가 나타날 거다. 그래서 산업 전반의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으면서 S&P 500이 7,200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네.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세장 시나리오가 지금 계속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는 헤지 펀드가 이제 기술주를 매도하고 예. 필수재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고요. 그다음에 RBC 같은 데서는 관세 리스크가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그렇죠. 이런 경고 메시지도 있으니까 투자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월가에서도 이렇게 뭐 의견이 계속 양쪽에서 엇갈리게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FOMC 회의까지 이제 하루 남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다시 한번 금리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밤사이엔 또 어떤 발언들 내놨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스코틀랜드에 가서 영국 총리와 회담을 네. 했어요. 그런데 연준의 금리 인하를 재차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유럽은 이미 11차례나 금리를 인하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도 잘 해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예. 특히 또 이제 그 매일같이 하는 파월 의장 또 이제 질책이 나왔었죠. 그래서 금리를 내렸으면 저
더 잘 됐을 것이다. 더 잘 됐을 것이다. 네, 예. 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지금보다 3% 금리를 낮게 가져가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파월을 겨냥해서 똑똑한 사람이면 금리를 인하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 내에서도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연준 위원들 간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지금 전망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네. 뭐 몇몇 지금 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를 포함해서 몇몇은 그렇죠. 7월 달 또 네, 인하 맞습니다. 가능성도 나타내고 있고요. 고먼 이사도 있었던 것 네,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예고돼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9월 말 금리 인하 재개 신호를 이번 회의에서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네. 좀 주목해 보셔야 될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로 얘기했는데 만약에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코멘트를 안 남기면 네. 정말 큰일 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종목 단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이번에는 당연히 테슬라에 대한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웃고 오늘 밤사이 보니까 테슬라도 아주 활짝 웃었는데 네. 어떤 이슈 있었는지 전해주시죠. 네. 삼성전자하고 이제 발표가 됐었죠. 삼성전자가 이제 테슬라와 이제 네. 1,650억 달러인가요? 맞습니다. 예, 1,650억 달러 규모의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죠.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다 같이 네. 진짜 좋아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AI 칩 생산 계약을 체결했는데 네. 이 테슬라의 차세대 A16 칩을 전용 생산하는 게 이제 삼성전자의 텍사스 공장에서 할 거고요. 삼성전자가 생산한 반도체는 이제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 시스템과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 작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실제로는 계약 규모가 165억 달러 몇 배나 될 것이다. 그렇죠. 라고 또 일론 머스크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지금 호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300달러 지금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지금 종가에서는 뭐 2.9% 상승했는데 이제 이건 시간외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3% 넘게 상승하면서 330달러에 근접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봤더니 실리콘밸리 테슬라 오너스 2025 테이크오버 파티라고 하는 데서 일론 머스크가 화상으로 이제 참석을 했는데요. 앞으로 연간 30조 달러 규모의 휴머노이드 로봇 매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성사될 수 있을까라는 건 의문이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했고요. 그러면서 AI 제조 기술을 이용해서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25년 말까지 수백 대를 생산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200억 대의 수요가 있을 수 있다. 당사가 연간 10억 대를 생산하고 대당 가격이 3만 달러라고 하면 연간 매출이 30조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가능한 수치인가라는 거는 좀 의문이 되지만 이런 것도 상승 탄력이 좀 힘을 보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또 테슬라는 모건 스탠리가 앞으로 자율주행차 시장이 2030년도까지는 2천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밖에 스마트 드라이빙 시장은 2035년까지 3,400억 달러 매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지금 테슬라 상승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그동안은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테슬라 진입 관점을 310달러, 320달러 정도까지 높여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는 350달러 부근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1차 저항선으로 보인다라는 거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호재가 뭐 이제 나오고는 있지만 역시 이거를 350달러를 돌파할 만한 강력한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목표 주가를 높게 잡으실 것은 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향후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저는 최악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관세라든지 그다음에 9월 말로 종료되는 전기차 보조금까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면 그 이후에 350달러에서 400달러 정도까지도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 실적 발표도 끝났고 뭐 로보택시 이벤트도 끝났고 앞으로 상승 재료가 좀 부재하지 않겠나. 그런데 일론 머스크 바로 상승 촉매제를 이렇게 또 만들어주네요. 자, 삼성전자에 이어서 테슬라까지 환하게 초록불을 켠 하루였고요. 바로 이어서 이번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오랜만에 다뤄볼까 하는데요. 슈마컴 어떤 이슈 있었죠? 슈마컴은 지금 물론 실적 발표가 이제 8월 5일 날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AI 인프라 수요가 급증한다는 호재도 있었는데 저는 사실 슈마컴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뭐 작년에 엔비디아 GPU를 탑재해서 서버를 출시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보였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슈마컴의 경우는 그 작년 8월 말에 작년 8월 말에 공매도 헤지 펀드에서 회계 조작, 부정 거래 혐의 때문에 제기를 하면서 주가가 급락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사업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나스닥에서 지금 상장 폐지 얘기가 나왔었고요. S&P 500에서 퇴출되는 우려가 제기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사실은 리스크 요인이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안 좋은 선입견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보면 이 슈마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대규모 AI 에너지 투자를 발표했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주에 700억 달러 규모 한다는 얘기. 그다음에 올해 지금 벌써 주가가 75%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럽 AI 서버 생산 확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CEO가 유럽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다음에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이런 긍정적인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계속 높게 잡고 있습니다. 롭캐피탈이라는 데서는 70달러 정도로 목표 주가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AI 경쟁이 서버 출시 경쟁이 좀 심화되고는 있지만 지속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번 주가를 제가 주봉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전에 말씀드렸던 작년에 이제 엔비디아 AI 서버 생산한다로 주가가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회계 부정 회계 부정 얘기, 그다음에 사업 보고서 제출 못하면서 퇴출 위기가 나오면서 급락한 다음에 지금 올해 기준으로만 저점 대비해서 75% 올랐다 하는 거니까 지금 많이 올랐다고 보여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 보유하면서 조금 수익을 극대화하는 건 괜찮아 보인다. 조정이 세게 왔을 때만 진입하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슈마컴과 관련해서는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고 조정이 왔을 때 담아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해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 섹터 가운데 AMD의 주가 흐름이 특히나 괜찮았거든요. 한 4% 넘게 뛰었던 것 같은데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AMD는 이제 HSBC가 그 인스팅트 MI350 AI 가속기 가격을 15,000달러에서 25,000달러로 인상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요. 엔비디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경쟁품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다 이렇게 발표한 게 상승 요인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또 UBS에서 목표가를 150달러에서 무려 210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AMD의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 우상향인데 보시면 이 계단식 상승이 나오는데 지금 오늘 장에서는 174달러 고점을 기록하면서 양봉이 크게 솟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사상 최고가까지는 아직 좀 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추세적인 상승을 계속 이어갈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인텔이 AI 투자를 좀 축소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AMD가 그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예. 점도 추가적인 상승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기업 하나 더 살펴볼까 하는데 오늘 에너지 섹터 쪽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셰니어 에너지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이 에너지 쪽에 이 LNG 관련 네.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미국과 EU가 이제 무역 협정을 체결하면서 EU가 향후 3년 동안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입하겠다라는 뉴스 때문에 LNG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로 마감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티커명이 LNG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티커명에서도 정말 그 우리가 말하는 액화천연가스 LNG하고 동일한 개념이고요. 지금 흐름을 보시면 최근에 246달러인가 이제 일봉 차트상의 고점을 찍고 나서 단기적으로 낙폭을 좀 있은 다음에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주봉상으로 보면 257달러가 이제 신고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클레이즈에서 262달러 목표 주가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티에서는 275달러까지 목표 주가를 잡고 있어서 지금 그 EU와의 무역 협정 체결 수혜주인데 LNG의 지금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그다음에 미국 에너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타국과 무역 협상을 하면서 네. 이게 그 조건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에너지 기업 가운데 셰니어 에너지까지 챙겨보면 좋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황윤석 타이거인베스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